네, 이번 시간에는 성공 취업 전략 중에서 면접 9번째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업 간 직업의식 관련돼서 질문과 답변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압박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에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범 답안이 있을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답변은 또 이런 형태로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 내 걸로 응용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답변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하면 밑에 있는 답변했던 사례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답변해야 된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언제나 성실한 당신이 일하다가 부당한 일로 회사에서 퇴직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런 답변, 이런 사례를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서 답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당신에게 유능하지만 뺀질거리는 부하 직원과 무능하지만 언제나 열심히 부하 직원이 있다. 누구에게 호감이 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형태로 대답하는 거구나. 나라면 어떻게 응용해서 대답하겠다는 것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근 많다고 여자친구가 불평을 한다면, 이런 것도 이제 왕왕 질문이 있죠. 야근 많다고 여자친구가 불편한다면. 근데 이건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야근 많다고 여자친구가 불편한다. 회사 일이 우선인데, 여자친구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갖고 여자친구가 불편한다면, 참 뭐, 곤란한 경우죠. 그러나, 대답은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형태로 응용해서 이야기하라. 일과 후 고객과 만날 경우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영업 관련 특성상 고객의 시간을 많이 갖거나 술 문화를 자주 즐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여성의 경우 이러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하면, 요거는 잘 이야기하세요. 이런 형태로 부서 선배님에게 설명을 듣고 조언을 구해서, 그리고 업무에 시간에 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하시고요. 학생이 심어서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지 않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라면 상사님에게 보고 후에 조언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상사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과 후 고객과 만날 경우 어떻게 하겠냐? 분명히 회사 선배, 그다음 부서장님, 한테 의견을 묻고 그리고 결정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거래처, 협력업체 이런 분들도 소중한 고객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이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만나보겠다. 하는 것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만약 당신이 일할 때 로비나 뒷거래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특히 영업 관련 쪽으로,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쪽이라든가 접대 부서라든가 어떤 그 거래, 납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구매 파트라든가 이런 부서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꼭 이것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발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를 간다 못 간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가치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겠다. 저희 배우자는 해외 발령을 좋아할 거다. 왜? 제가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일한다면 그 배우자는 응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배우자 뜻 때문에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곤란하다. 이런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취업이 된다면 고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네, 한번 여러분들 이런 건 참고하시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자가 가업을 이어받지 않아도 됩니까? 부모님이 어떤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부서장은 이 친구를 입사시켜서 일할만 하면 배워서 경험을 쌓아서 부모님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까? 이거를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5년 후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거는 최악의 답변이에요. 우리 회사가 경력 관리해주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가르쳐서 쓸만할 때
회사에 부가치 창출을 시킬 만할 때 회사를 그만두겠다. 왜? 부모님의 사업을 이어받으려고. 이건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회사는 경력을 쌓는 데가 아니에요. 경력을 쌓아서 자기 사업,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것은 무조건 이건 탈락이에요. 절대 이런 얘기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속마음이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절대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시겠다는 것이 부모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절대 가업 승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부모님의 뜻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도 좋고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앞에 것까지 대답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느낌이 있잖아요. 후일에 부모님 가업을 승계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면접의 맹점이다. 왜? 최선의 정직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정직할 필요는 없다. 직무상의 적성과 급여의 많음 중 어떤 걸 택하겠느냐? 뭐 이제 거기에 적은 월급에 비해 일이 많은데 견딜 수 있느냐? 뭐 이런 유사한 질문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건 참고를 이런 형태로 대답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내가 또 어떻게 나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다 하는 것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요. 직장 선택의 기준이 뭐냐?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뭐냐? 직장 생활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게 유사한 질문인데 직장 선택, 직업 선택, 뭐 직장 선택, 뭐 유사하게 나오는 질문인데 이런 것은 또 이렇게 답변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또 참고해서 여러분 걸로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목적이 뭐냐? 기회 직업 간에 얘기하라. 왜 취업하라는 거냐? 당신에게 직업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응시자의 어떤 사회인상을 그리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한다. 책임감, 팀워크, 인내력, 그리고 내면적인 일을 들춰서 적극적인 발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직업이 갖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직업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빛나게 한다. 직업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경제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직업은 곧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중요한 무대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현대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직업 마인드를 참고해서 만들어보자. 자신의 직업을 자기 사명이나 천직으로 인식하는 태도, 직업을 통해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일체감을 가지려는 노력, 자기의 기술과 지식에 관한 확신,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 자긍심을 갖고 모든 부정과 불공평을 물리치려는 결연한 자세. 그러니까 요 현대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직업 마인드, 요걸 가지고 요런 거에서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런 질문에 요런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의외로 일의 목적이 뭐냐? 직업관이 뭐냐? 취업하려는 이유가 뭐냐? 당신에게 직업에 어떤 의미가 있냐? 다 유사한 질문이지만 같은 답변이다. 답은 같다. 한 가지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해라라고. 그래서 중요하게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요런 형태로도 답변을 하는데 요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도 얘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만약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면접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근데 이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불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관심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한번 밑에 답변 사례. 귀사와 같은 훌륭한 회사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면 섭섭하게 용기를 잃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전 귀사에 뭐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에 꼭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만약 불합격한다면 답변을 못 한다거나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만약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뭐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리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다시 한번 귀사에 도전해서 꼭 귀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업의 1인자가 돼 프로가 돼서 귀사에 한번 멋진 임원으로서 제2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준비하시고요. 대답 못하면 안 됩니다. 첫 월급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 첫 월급에 대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속옷을 사드린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다 월급을 타면 속옷을 사드렸어요.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입사 때
입사해서 첫 월급을 탄다. 뭐 인생의 기념일 거, 그동안 뭐 저한테 고마웠던 거, 고마운 분들한테 어떤 선물이라든가 어떤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시면 좋다.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데 상사가 계속 일을 시킨다면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일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고 상사님에게 내일 와서 해도 되겠다. 먼저 물어보겠다. 중요한 일이라면 밤새도록 기꺼이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퇴근 시에 지낸데도 상사가 계속 일을 시키면 상사가 그냥 왜 시키겠는가? 회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한다. 여쭤보고 중요하다고 하면 밤새워서라도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감히 꼭 이야기하시고요. 바람직한 직장인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정신 자세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냐? 조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 회사를 위해 어떤 정도 공헌할 수 있느냐? 비즈니스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입사원으로서 마음 써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 입사한다면 어떤 부하가 되고 싶으냐? 지원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동료 관계, 사회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이런 형태는 의외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꼭 답변을 나라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연구해달라.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뭐 공장에 간다면 어떤 명장, 세일즈를 하면 어떤 세일즈왕, 어떤 그런 왜 그 전문적인 서적, 명장의 어떤 서적 이런 걸 읽고 나는 그걸 가지고 응용해도 좋다. 예. 명장, 뭐 세일즈왕 이런 책 한 번은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영업에 간다. 그럼 세일즈왕에 대해서 읽어보고 공장 쪽에 간다. 그럼 공장에서는 제일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장, 이사가 아니라 공장장이 아니라 나는 명장이 한번 돼보고 싶다. 내가 이 우리 회사에 공장의 명장이 되고 싶다. 공장에서는 제일 명장을 원하는 거예요. 명장이 될 사람을 원하거든요. 명장과 관련된 명장들이 지어낸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도 좋다. 거기에서 존경하고 싶은 인물도 찾을 수 있고 직장 생활을 나는 이렇게 한번 이런 명장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떤 목표, 직장인의 목표, 모습, 바람직한 정신, 자세 이런 거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꼭 읽어봐라. 읽어보고 이런 것을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면 그 내가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한 거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라든가 이런 것은 그와 관계된 내가 희망하는 업무와 관계된 어떤 공장 명장, 세일즈왕 뭐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된다. 응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이제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일과 사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과 개인 생활 중 어떤 쪽을 중시하냐? 가정과 자신의 우선순위는 먼저 이런 형태도 물어보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보통은 대답을 많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런 형태로 대답한다. 요렇게도 대답하는구나. 똑같이 말고 요것을 나라면 이렇게 응용해서 대답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냐? 입사가 허락된다면 회사에 바라는 점은 뭐 해외 근무하고 싶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시고 어떤 업무를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영업을 지원했으면 오직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 영업을 고집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싶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은 옛날에 많이 나왔던 질문이고 지금 잡 중심으로다가 뽑기 때문에 채용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영업부 분명히 영업부 뭐 마케팅 뭐 생산관리 쪽에 지금 사원을 뽑고 있는데 생산관리부장이 영업 채용 면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사 후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으냐 생산관리 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얘기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어떤 뭐 인생의 절반을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뭐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이런 형태로도 답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전혀 경험이 없는 일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전혀 경험이 없죠. 신입사원이 무슨 경험이 있겠어요? 전혀 경험이 없고 어려운 일을 많은 일을 내일 오전까지 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회사 동료 선배님들한테 물어봐서 찾아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도전해서 성취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정신 자세를 갖고 이야기하면 된다.
하겠고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런 형태로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인간성 좋은 상사, 능력 있는 상사 중 어떤 유형의 상사를 좋아하냐? 당연히 두 가지 모두 겸비한 사람이 좋죠. 이런 종류의 대답을 할 때는 약간의 아부성 발언을 첨가하면서 미소로 마무리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그 능력을 인정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상사를 만나도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성까지 좋으신 분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아주 잘된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습니다. 휴일 근무나 늦은 퇴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간의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냐, 휴일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냐, 잔업이 많은 거에 어떻게 생각하냐. 의외로 이것도 많이 나와요. 왜? 일을 6시에 땡 해서 끝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일과 후에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서는 일을 5시, 6시 되면 불을 끈다 그래요. 노트북 가지고 집에 가서 일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뭐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회사에서만 일해야 되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회사에 컴퓨터 있고 그리고 회사에 모든 게 있으니까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이 많아도 어떻게 해요? 노트북, 개인별로 요새 다 노트북 주잖아요. 노트북 가지고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의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요새는 뭐 이런 질문도 이제 법적인 뭐 근로기준법 때문에 또 많이 시키지도 못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잔업에 대해서는 회사 일은 우선이다라는 입장에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휴일 근무를 어떻게 생각하냐? 휴일날 저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종교를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싫어한다 이거예요. 가급적인 근무 시간 내에 매듭 짓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하다면 야근이 어렵다면 난 집에 쌓고 와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다. 집에 가서는 회사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까지 시킬 회사도 잘 없고요. 그러나 나는 회사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도 하나 할 수 있다. 회사 일을 중요한데 회사에서 할 수 없다면 집에 쌓고 가서라도 일을 해서 그 다음날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형태도 잔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한 일이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하루에 근무 시간은 끝나지 않은 업무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의외로 많아요. 많은데 이것을 나는 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가능한 한 회사에 어떤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만약에 낮에 못했다면 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나의 능력 부족은 방과 후에 집에 가서라도 노트북 가지고 가서 일하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얘기하십시오. 그렇다고 회사에서 너 입사 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회사 입사했지? 노트북 가지고 가서 항상 집에 가서 일해? 이럴 회사는 없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세요. 그걸 지키라는 법은 없다. 자신과 정반대 성격의 선배와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회사에서 싫은 사람과 함께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좋아하는 인간형과 싫어하는 인간형, 회식을 하는데 세 자리가 비어있다. 가장 친한 직원, 가장 싫어하는 직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 왜 싫어하느냐. 이것도 의외로 종종 나오는데 이게 뭐 인간관계, 회사에서 의외로 지금 많이 나와요. 왜? 1차 고객은 누굽니까? 외부 고객이 아니죠. 회사에 있는 분들이 내 옆에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의 나의 1순위 고객은 나하고 같이 있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냐 이거예요. 그냥 너의 고객은 누구냐? 1순위 고객이 내부 직원이에요. 가까이 있는 직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좋아하는 인간형과 싫어하는 인간형. 근데 그러면 뭐 얘기를 해요. 이걸 좋아하는 인간형은 뭐고 싫어하는 인간형은 뭐다. 근데 그러면 싫어하는 인간형하고 너하고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다시 2차적으로 나오죠. 참고하시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에게 도움을 받고 제 장점을 극대화해서 선배님을 보좌하는 분위기 있는 부서로 발전할 걸 생각한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다. 상사의 지시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냐? 상사가 이상한 일을 시킨다면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냐? 상사와 마찰이 있다면
동료 선배들 간에 어떤 상호 간의 의견이 있다면 입사회 회의 중에 동료와 심한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의외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답변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사는 뭐예요? 제가 뭐 집과 직장과 회사는 같다. 회사와 가정은 같다. 거기에서 상사의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지시가 자신의 견해와 다를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상한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모님이 이상한 일을 시키겠어요? 상사가 부당한 일을 그것도 뭐예요? 부모님이 부당한 지시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직장과 가정을 같이 비유해서 상사는 뭐예요? 부모님하고 비유해서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할 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가정과 회사는 같다. 거기서 상사는 부모님과 같다. 동료는 내 오빠 누나와 같다. 여기에서 그걸 연상해 놓고 그리고 나의 답변할 것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답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이어서 그래서 이 앞에 거를 가지고 상사의 지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가정과 회사는 같다라고 생각한다. 회사의 상사님, 저의 부모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부모님과 마찰이 있을 때 우선 그 잘못은 저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아버지와 마찰이 생기면 제가 안주를 직접 준비해서 아버지와 술 한잔하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를 통해 알아보고 제 자신이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가족을 위하고 저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사님을 분위기 좋은 장소로 모셔서 술 한잔하면서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 기분 좋은 상사님 술 한잔 더 사주지 않을까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답변하면 참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이 상사와 관계된 직장 생활에 대한 것을 뒤에서 이렇게 가정과 회사는 같다라고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정과 회사는 같다. 이걸 가지고 한번 이것을 대입해서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좋아할 거예요. 예. 요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고요. 요 위에 거는 인터넷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과 회사는 요건 제가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거를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상한 일을 시키는 상사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업무를 위해서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고요. 우리 회사보다 그 규모가 크고 급여 복리성이 좋은 타사에 합격한다면 이것도 앞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망설임 없이 귀사를 선택하겠다. 앞에서 요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망설임 없이 귀사를 선택하겠다. 왜? 귀사의 어떤 인재상, 그 다음에 뭐예요? 회사에 들어간 뭐예요? 사장님 말씀이 있죠? CEO의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귀사를 선택하겠다. 뭐 이렇게 대답해도 좋고 어떤 나는 귀사의 영업 전문가가 돼서 왔기 때문에 급여와 복리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프로가 되고 싶다. 이런 말로다가 잘 얘기해달라. 학생과 사회인의 차이, 대학 선배와 직장 선배의 차이,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회사 입사해서 회사 업무와 맡은 일이 다를 때 어떻게 하겠느냐. 희망하는 부서가 아닌 부서에 발령이 난다면 단순 분야의 업무만 계속해야 된다면 자신의 상사 또는 회사의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시킨다면 원하지 않는 부서에 배치된다면 싫은 일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한번 요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외로 많이 나오는 그 질문이에요. 요거 회사 입사해서 희망 업무와 다를 때 요 유사한 질문 요 4-5가지 꼭 참고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요렇게 또 대답한 사례도 있죠. 요런 형태도 있고 또 요런 형태로도 답변한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다 읽어봐라. 읽어보고 나는 요런 거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걸 정리해 놔라. 정리해서 답변해라. 희망 뭐 요런 것도 요런 식으로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예, 꼭 여러분들 걸로 연구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배려란, 그러니까 뭐 배려하는 사람 해갖고
본인이 막 인터넷에 자기소개서 써요. 배려란. 저는 뭐 배려한 인간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배려라는 거에 대해서 배려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남을 또 배려해서 감동시켜본 사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가 배려라는 단어, 나는 배려하는 인간입니다. 나는 뭐 누구를 배려할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놨는데 배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또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제가 만들어 왔어요. 배려를 한자로 보면 짝배 염려입니다. 즉 옆에 있는 짝을 염려하는 것을 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려의 표상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배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라는 단어를 쓰세요. 난 배려하는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이 좋고 뭐 배려했던 사례로서 똑똑 막 쓰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면접관이 배려라는 게 뭐예요? 배려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자꾸 배려하는 거예요? 물어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의 낚시에 걸린 거예요. 누가 면접관이. 나는 준비했잖아요. 배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해놨잖아요. 이거 잘 인터넷에 없습니다. 배려라는 것은 요렇게 짝배 염려하려 한자로 보면 짝을 염려하는 거다. 즉 옆에 있는 짝을 염려하는 것을 배려라고 알고 있다. 배려의 표상은 어머니다.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면접관이 배려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배려했다는 것에 대해서 맞구나.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 배려라는 거 꼭 매우 중요하다. 노조에 대해서, 노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노조가 있는 대형 회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현재 노사관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제 뭐, 노조가, 활동이 왕성할 시기에 입사, 면접할 때는, 노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 시기에, 면접 시기에 이슈화 되는 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될 때, 그때 뭐 대형 큰 회사들이 뭐 노조가 뭐 일어나, 그 사회 문제가 된다. 그거 꼭 물어봐요. 불합격, 노조에 아무 관심이 없다. 노조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한다. 이건 이제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만들었는데, 회사의 발전에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회사가 있어야 노조도 있을 수 있다. 회사 발전을 위한 노사 관계는 찬성하나 회사 발전에 장애가 되는 노조는 반대합니다. 경영자는 노동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노동자는 경영자의 경영 이념을 이해해서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마무리하세요. 너무 끝까지 장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사 후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입사 후에 본인의 기대와 달리 직장 생활이 실망스러울 때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형태로도 답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에 대학원 진학, 대학원에 왜 진학하지 않았는가? 입사 후에 진학할 계획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게 좀 싫어하는 부서장이 있어요. 회사 일도 바쁜데 학교 간다고 하면 안 보내줄 수도 없고 참 부서장으로서는 곤란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또 자기 개발을 권장하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잘 보시고요. 뭐 연구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개발 이런 데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회사 발전 및 업무에 필요하다면 상사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현재로선 대학원에 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더 연구해서 공부해서 회사 발전에 기여될 부분이 있다면 상사님하고 이야기해서 한번 결정하겠다. 그냥 회사가 원한다면 개인과 회사 발전을 위해서 본인의 저의 경비로 진학해서 교수님 또는 휴먼 네트워크를 통한 학술, 학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회사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요런 입사 후 대학원 진학 여부, 대학원에 왜 진학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런 형태로 답변해라. 그건 제가 만든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참하시고 요런 것은 뭐 여러분들이 요거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예, 요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다. 당신의 생활 신조는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신조는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대답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어떤 사례가 있지만 요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만의 답변 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요거는 언론 자료를 꼭 읽어보고 가라 그랬죠. 그 회사 내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언론 자료를 안 보고 간다든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론 자료는 꼭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핵심 역량, 핵심 보고서 여러분들이 핵심 6번 발전 방향 요거를 가지고 이건 대답하면 좋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과 단점 언론 자료를 읽고 준비해라. 그리고 핵심 6번 발전 방향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라. 예, 이건 넘어가겠고요. 애인과 선약이 있는데 직장 상사가 술을 한잔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갑작스러운 일이 주어졌을 때 사전에 다른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중요한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면 또 크리스마스 때 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중요한 이벤트 계획했는데 이것은 여자친구와의 선약도 중요하다. 신입사원으로서 함께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직장 상사에게 제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할 걸 제안하겠다. 애인과 함께 상사님한테 저녁을 맛있게 얻어먹겠다. 결혼 후에도 종종 뵐 수 있는 상사님이기에 제 여자친구도 좋아할 거다. 뭐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좋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어떤 상대와 결혼하고 싶으냐, 배우자에 대한 선택의 기준, 언제 결혼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런 참고하시고요. 밑에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로 다른 것도 요런 형태로도 이제 다른 사례가 질문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요런 것도 있구나 한번 읽어보시고 요런 질문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드리고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서 요런 질문 형태도 있구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요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은 그냥 한 3줄 정도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매우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면접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하는 데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면접에 꼭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 서비스란, 리더십이란, 고객이란, 팀워크란 이건 여러분들이 꼭 준비하세요. 의외로 뭐 서비스 정신이 좋아야 되고 리더십이 어떻고 고객이 어떻고 팀워크가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10번 가면 여기에 대해서 꼭 물어봐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서비스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리더십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워크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나오는 질문 꼭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 배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단어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명확하게 본인만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본인만의 어떤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뜻을 알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뜻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책에 나와 있는 건 서비스, 리더십, 고객, 팀워크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대답하는 지원자와 모르고 대답하는 지원자는 하늘과 땅 차이다. 꼭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인관계 사례에 대해서 QA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